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마지막으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우리 김정덕 교수님께서 마지막 강의 가시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현재 이게 국제 어떤 말인지 아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패스트푸드의 반대 말입니다. 네, 패스트푸드가 지금 빠른 면에서 이게 청소년들 먹고 있는 그런 굉장히 나쁜 거고 슬로푸드 천천히 그리고 우리 것 토종 로컬 푸드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지만은 그 운동을 하시고 그중에 한국협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경남대 석재 교수님이고 이제 많은 책을 쓰셨어요. 특히 책 중에서도 음식 문명자 음식 시민을 만나다 이런 이 책을 쓰신 우리 김종국 교수님께서 마지막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네, 잘 들으시고 정말 다음 세대에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에 얼마나 우리가 좋은 먹거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저기 강의를 좀 다닙니다만은 강의 듣는 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앞에 강의해 주신 우리 임학태 교수님 또 오로지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신 분은 확실하게 non-GMO 또 anti-GMO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죠? 네.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원래 오늘 주제는 청소년을 위한 먹을거리 정책과 비전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앞서 그 강의하는 분들 걸 보니까 제가 좀 그걸 좀 이어서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어서 좀 강의를 좀 할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앞부분에 한 걸 다는 못 들어서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GMO의 그걸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유전자 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전자 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럽에서는 유전자 조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형시키는 거하고 조작하는 거하고는 확 다르죠. 그러니까 변형은 좀 바꿔봤다는 거고 유전자 조작은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은 상당히 올라가시죠.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눈높이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유럽은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GMO에 대한 그 규제가 거의 없어요. 미국에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트럼프, 민주당 힐러리. 근데 이 GMO와 관련돼서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정책적 차이가 없어요. GMO와 관련돼서는 민주당도 돈을 받고 공화당도 돈을 받아요. 왜? 이거는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국에서 요즘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은 그냥 거의 반응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버몬트 같은 주에서는 이제 GMO 표시 같은 거를 하기로 한다든지 그래서 미국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결국 이 변화는 누가 시켜야 되느냐? 국가보다는 소비자들이 시켜야 돼요. 물론 국가도 제대로 된 국가는 좋죠. 좀 전에 얘기했던 러시아나 필리핀 같은 또는 유럽의 대프레 같은 그런 비교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국민의 어떤 그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부라면 오케이.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이거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가 바꾼다? 여기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바꾸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백화점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크게 GE 풀이라고 붙어 있어요. GE,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그 식품을 여기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백화점에 크게 붙여놨어요. 이거는 백화점의 그런 그 오너가 아주 그 좋은 마음에서 유전자 조작 그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니네 백화점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팔게 되면은 우리가 니네 매장에 가서 사는 걸 보이콧하겠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구매력의 힘이 그런 어떤 그 백화점에서의 그런 어떤 판매 정책을 바꿨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또 맥도날드나 이 유아식품 만드는 그 버거라고 해서 거복 이런 데 회사도 입장을 바꿨어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농산물이나 또는 유전자 조작 사료를 쓴 그런 어떤 그 고기 이런 것들을 썼는데 소비자들이 항의하고 반대하니까 결국 선언했죠. 맥도날드는 GMO 사료로 쓴 고기를 그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비자의 힘이죠. 시민의 힘이죠. 지금 아시다시피 그죠? 폭스바겐 자동차가 연비 조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미국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서는 그 많은 그런 어떤 폭스바겐 이용자들한테 다 보상해주기로 했잖아요. 한국은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한국을 봉으로 보고 있죠. 소비자가 봉이죠. 우리도 그 봉이 아니고 우리도 변화를 할 수 있어요. 미국 소비자 못지않게 우리도 징벌적 그 손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오늘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는 GMO 다 박사님이셔요. 누구한테 가서 다 강의하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오로지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더더구나 강의 자료 받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글리포세이트가 어떻고, GMO 단백질 변형이 어떻고, 지안, 실험한 결과가 어떻고, 그죠? 예를 들면은 원숭이한테, 침팬지한테 바나나, 유전자조작 바나나하고 그냥 바나나 주면은 기가 막히게 그냥 바나나는 먹는데 유전자조작 바나나는 안 먹어. 사람은 어때요? 원숭이만도 침팬지만도 못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까 잠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쌀 소비량이 65kg 1년에. 근데 요즘 더 떨어져서 62kg예요. 쌀값이 어느 정도냐면은 가을 되면 농민들이 데모예요. 쌀값이 농민값이다 해가지고 23만 원으로 쌀값을 올려달라. 지금 시중 쌀값은 15만 원, 16만 원 정도 돼요. 23만 원으로 해도 23만 원으로 계산해서 62kg를 1년에 먹는다고 치고, 그죠? 나누기 52주로 나누면은 한 주의 쌀값이 3,500원이에요. 일주일 동안 쌀값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 쌀을 안 먹고 있어요. 비싸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먹어요. 우리가
밀 자급률이 1%예요. 대한민국 1%. 콩 자급률이 8%. 옥수수 자급률이 또 1%. 근데 물론 밀은 유전자 조작을 좀 안 한다고 그래요. 밀의 문제점은 글리포세이트 문제죠. 저도 어머니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밀 같은 거는 엄청나게 넓은 밭에다가, 그죠? 수질화를 뿌릴 때 비행기를 뿌리죠. 농약도 비행기를 뿌리겠죠. 나중에 수확할 때 이거를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어디는 익고 어디는 좀 덜 익고 어디는 좀 더 덜 익고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또 이틀 있다가 이 부분 또 3일 있다가 이 부분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더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글리포세이트를 쫙 뿌리고 수확 며칠 전, 한 열흘 전쯤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뿌려서 동시에 수확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은 글리포세이트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산된 밀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먹는 밀 99% 수입하는 그 밀은 생산 과정에서 7번의 약을 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자부터 시작해서 종자 소독부터 시작해서 제조제부터 해서 7번을 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한 다음에 창고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 배로 이렇게 가져오면서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방부제, 살충제 이런 거를 또 끼얹어서 수확 이후에도 또 7번의 약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번 쳐요? 잘하시네, 수학. 14번의 약을 친 그 밀과 밀가루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를 들면 관행농으로 농사 짓는 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약 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방부제 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쌀이 있는데 그 쌀을 안 먹고 그 문제의 식재료 갖고 만든 패스트푸드, 각종 인스턴트 식품, 라면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여기 계신 소비자를 포함해서 저까지. 우리나라가 그죠? 부끄러운 게 많아요. 부끄러운 게 많아. 아까도 30몇 가지 질병이 세계적으로 압도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라면 소비 세계 1등이에요. 아세요? 라면 소비 국민 1인당 1년에 75개 먹어요. 2등이 한 인도네시아쯤 되는데 한 50개 정도 먹어요. 우리가 그냥 1등도 아니고 압도적 1등이에요. 근데 그 라면이 어떤 라면이에요? 아무리 브랜드 좋은 상표 얘기해도 다 그 라면이 그 라면이죠. 수입 밀가루 갖고 만들고 정전 갖고 만들고 각종 그 첨가물 가지고 만들고 그죠? 향도 천연향을 쓰는 게 아니라 인공향을 쓰고 기름을 쓰더라도 정말 듣기에 불편한 그런 기름을 쓰고 있고 그거를 지금 75개씩 먹고 있어요. 저는 1년에 한두 개 먹을까 말까요? 그럼 제 것까지 누가 먹는 사람은 150개 먹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빵으로 식사하고 아침에 밥 안 먹고 또 대충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쌀은 소비가 점점 줄어가지고 힘들고 그래서 쌀 농사 줄여야 된다고 하고 쌀 농사 줄이고 이제 그 다른 대체 작물로 벼농사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밀이 됐건 옥수수가 됐건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먹을거리로 보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옥수수 같은 거는 GMO니까. 바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식품회사들은 엄청 커졌어요. 유통회사들도 엄청 커졌어요. 농민들은 엄청 작아졌어요. 그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미국에서 전체 인구 3억 5천만 명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채 300만 명이 안 돼요. 1%가 안 돼, 1%가. 일본도 2%밖에 안 되고, 프랑스도 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한 4% 내지 5% 돼요. 그죠? 60년대 중반에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4%가 됐는데, 지금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 많던 농민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못 살아요. 왜? 쌀 농사 줘도 안 사주니까. 쌀 농사 줘도 다른 외국에서 수입한 싸구려 그런 그 옥수수, 싸구려, 밀 이런 거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토종 밀 농사 줘도 또 경쟁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고 신나게 농사 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농민이 농사 질 때 정말 화가 나서 화가 치밀어서 욕을 하면서 농사 질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예를 들면 농업소득, 농가소득이 아니고 농업소득이 1년에 한 930만 원쯤 돼요. 월 80만 원. 억대 농가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대부분의 60, 70대 농부들은 월 50만 원도 안 돼요.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도 안 되는 농부들이 수두룩해요. 쌀값도 20년 전 쌀값하고 지금 똑같아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여기 월급 받는 분들 20년 전 월급 받으면은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런데 왜 농민들은 20년 전 거 받으라고 얘기해요?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걸 공평하도록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몫이고 시민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슬로푸드 운동에서는 이제 농사는 농민들만 짓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함께 농사를 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생각해낸 말이 공동생산자예요. 소비자가 그냥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농민과 또는 생산자와 함께하는 공동생산자가 될 때 농민들이 신나서 농사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정말 사정이 안 좋아서 존중을 받지 못하면서 그죠? 그냥 화가 치미는 가운데 농사지면 욕을 해가면서 농사질 수 있잖아요. 욕 한번 할까요? X발 X라고 했어요. 하면서 농사지면은 그 작물에 그 나쁜 기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농부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쁜 기운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우리한테도 안 좋다는 거예요. 농민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농민들을 예우해서 농민들을 제대로 받들어서 먹을거리 님이라고 얘기하고 농민 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식으로 대우를 해 하면은 농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나서 농사 짓겠죠? 그럼 신나는 그 기운이 어디 가겠어요? 먹는 농산물에 쌓일 거고 그걸 우리가 먹잖아요.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농민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농민들을 생산자의 공동 생산자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에서 조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조리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 가서 조금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 좀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조리 수업을 좀 필수화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농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부탁을 좀 드렸는데, 지금 아침을 안 먹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조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파트 선전할 때 부엌을 뭐라고 얘기해요? 부엌 인테리어라고 얘기해요. 부엌 조리하는 공간, 식사하는 공간이 아니고 인테리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저녁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고, 그죠? 가정에서 식재료를 가지고 조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조리를 해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지은 신선한 식재료가 필요하지, 가정에서 아무런 조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식재료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리를 지금 이렇게 복원하고 또 조리를 확산시키고 가정에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조리를 하도록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죠. 조리를 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두부 살 때, 그죠? 두부 살 때 어떤 걸 사요? 국산콩 사죠? 두부는 철저하게 국산콩 사야 돼요. 국산콩이라고 표시 안 된 콩은, 두부는 다 GMO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콩 자급률이 8%예요. 92%가 수입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콩 생산량의 한 85%가 GMO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알의 콩을 수입하면은 8알 내지 9알은 GMO 콩이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만든 두부가 국산콩이라고 표시 안 한 거는 그런 콩 가지고 만든 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리를 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로,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식용유도 까놀라 같은 거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까놀라는 캐나다에서 만든 유채, 캐나다에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게 카놀라예요. 그래서 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놀라 유채유는 GMO 유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GMO 유채유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시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된장, 간장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전통 간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불과 2.8%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0% 넘게는 다 수입콩을 가지고 만든 된장, 간장인데, 그 수입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0% 이상이 다 GMO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조리를 하되 어떤 재료로? 국산 재료로.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 국산콩으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국산 여러 가지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을 집에서 먹어야 되고, 또 그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되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패스트푸드. 아까 우리 원창복 우리 선생님께서
슬로푸드는 패스트푸드의 반대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은 맞고 조금은 틀려요. 슬로푸드는 패스트푸드의 반대이자 농민들을 존중하면서 환경을 지켜가면서 또 지역의 맛을 살려가면서 만든 음식, 이게 패스트푸드예요. 슬로푸드. 제가 좋은가 안 좋은가 확인하려고. 하나도 안 좋으시네요. 그래서 정말 지금 문제는 아까 식품산업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식품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식품산업은 건강단체가 아니다. 식품산업은 한결같이 첫째도 이윤, 둘째도 이윤, 셋째도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다. 그죠? 그 식품산업이 식품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싼 식재료 갖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싼 식재료는 아까 설명 많이 드렸지만 농약을 많이 칠수록 싸지거든요. 사람이 제초하면 비싸지고 비행기로 제초하면 싸지고, 그죠? 글리포세이트 많이 쓰면 싸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싼 식재료로 맛있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 있잖아요. 조미료. 그죠? 그럼 조미료 쳐가면서, MSG 쳐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죠? MSG, 몸에 해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몰라. 저는 제가 그런 것을 실험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난 그런 사람들은 매일같이 MSG 많이 쳐서 먹는 거야. 쳐먹는 얘기가 아니라 쳐서 먹는 거야. MSG는 뭐가 문제냐면요, 맛을 획일화시켜버려요. 조리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져요. 어느 바의 음식의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맛의 다양성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저는 MSG를 반대해요. 근데 여하튼 가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조리를 좀 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식품산업들은 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싼 식재료와 그 다음에 최근의 공법과 이런 걸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싸게 많은 식품들을 공급하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이윤 얻은 것 중에 상당 부분을 학자들한테 장학금을 줘요. 연구비를 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중국에서 멜라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우유 이거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은 일회용 커피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때 하루에 4,500잔 마시지 않는 한 건강에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문가들은 예를 들면 광우병 걸릴 확률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또 골프 치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돈 받은 거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그런 소비자들이 그러한 틀 속에서 싸고 맛있고 편리하니까 계속해서 패스트푸드를 소비하는 거예요. 라면을 소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스트푸드가 세계화됐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세계화되니까 비만도 세계화됐어요. 비만이 세계화되니까 세계보건기구 WHO는 뭐라고 했냐면 비만은 21세기의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비만 식품 별로 없는 것 같아. 저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패스트푸드의 문제는 패스트푸드가 비만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조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패스트푸드의 가장 큰 폐해는 조리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조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남이 해주는 음식, 또 남이 차려주는 음식, 식품회사가 차려주는 음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 기술을 갖는 것하고 갖지 않는 것하고의 삶의 질의 차이가 엄청나죠. 조리 기술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그죠? 무수하게 나쁜 식품들이 도사리고 있는, 지레의 맛으로 있는 그 덫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나쁜 식품을 먹고 있는 거고, 또 그런 식품이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한 표 던지는 거고, 나쁜 음식 확산의 공범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리 기술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치사 선택해서 좋은 식재료 가지고 제대로 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거고, 남의 페이스나 남의 그런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갖고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는 거고. 조리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죠. 여기는 상당히 솔직하시고 좋네요. 조리 기술이 없는 야생이라서 못 가요. 예. 제가 학생들한테 하나 재미를 말씀드리면, 공장식 축산의 고기가 나쁘다는 거, GMO 사료 쓴 고기가 나쁘다는 걸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고기 먹을 거냐? 그러면 애들이 예! 그래요. 여러분들은 고기 안 먹겠죠? 그런 고기는. 안 먹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리 기술을 갖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 이제 예를 들면은 생명 비용의 차이가 나요. 생명. 조리 기술을 가지면은, 그죠? 생명 비용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조리 기술을 갖지 못하면은, 그죠? 예를 들면 물론 생명 비용 중에서 식품비, 싼 거 배송 먹으니까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의료비로 80% 대박맞죠. 조리해서 좋은 식재료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먹으면은, 그 음식 비용이 전체 생명 비용 중에서 한 8, 90% 되고, 나머지 10%, 20%는 나중에 아팠을 때, 노화가 왔을 때 그 비용을 쓰는 거죠. 그럼 의료비를 많이 쓰는 생명비용을 택하시겠어요? 의료비를 적게 쓰는 생명비용을 택하시겠어요? 그러려면은 우리 농산물 된 조리하셔야 돼요. 네? 정말요. 하여튼 자녀들한테도 조리 가르치시고, 그 다음 주변에도 조리하자고 얘기하고, 조리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식재료 찾아서 좀 움직이시기도 하고, 텃밭도 좀 짓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또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상을 바꿀 때 혼자 안 바뀌어요. 혼자 바꿀 수가 없어요. 조직적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켜요. 조직을 가져요. 조직을. 운동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통해서 으쌰으쌰하고, 그 힘을 보이고, 국가에 할 얘기는 하고, 이래야 변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얘기했죠.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런 행태는 결국 미국 국민들이 만든 거예요. 국민들이 감시하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표를 안 주고 소리를 내고 이러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좀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패스트푸드가 지배하는 세상, 글로벌 푸드가 지배하는 세상, GMO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슬로푸드가 지배하고 로컬푸드가 지배하고 난 GMO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려면은 소비자들이 의식적으로 나서서 조직에 참여해서 운동에 참여해서 변화를 만들어야죠. 좋은 음식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엔에서 정한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음식은 부자나 먹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은 인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먹어야 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품위 있는 생활, 품위 있는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음식은 3대가 가는데 그 3대가 가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을 끝이지 말고 액션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해서 그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가시네.